네, 안녕하세요. 모바일 앱 개발 최종 프로젝트 결과 보고서 영상을 진행하게 된 위공학번 김광일이라고 합니다. 네, 먼저 이 프로젝트에 대한 문제 정의 및 프로젝트 소개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2022년 헌혈자 수를 기준으로 전국의 헌혈률을 좀 조사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대구 경북권이 전국적으로 최하위에 임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대구 경북권 헌혈 실태가 이제 혈액 보유량은 적정치의 절반에 불과하고 또한 당장 헌혈자가 한 명도 없을 경우에는 3일째 버티지 못하는 주의 단계라는 매우 심각함을 파악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원인은 무엇일지에 대해서 한번 조사해 보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헌혈을 하는 과정에서의 부정적인 사용자 경험이었습니다. 다짜고짜 헌혈이 안 된다는 설명에 발길을 돌리는 일들이 종종 발생했는데요. 대부분 헌혈 문진에서 탈락해서 헌혈을 하지 못한 경우가 상당수 있었고, 그로 인해서 헌혈 문진에 대한 탈락으로 인한 경험으로 인해 이제 헌혈을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기존 헌혈 자가 문진표를 웹사이트에서 제공하고 있지만 정확하게 왜 헌혈을 할 수 없는지에 대한 이유를 불명확하게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적합 판정 이후 헌혈 가능한 시기가 조금 알 수 없다라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젊은 층에 의지하고 있는 저조한 중장년층의 헌혈이었습니다. 10대, 20대 헌혈자, 대구 경북권의 헌혈자의 비율을 조사해 본 결과 66.9%로 이제 정말 어린 연령대들이 채워야 하는 할당량이라는 인식 개선이 필요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어떻게, 왜, 그리고 충분한 동기가 되지 못해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헌혈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존에 이러한 세 가지 문제점을 간단한 문진을 통해 헌혈 가능 여부 및 이유를 보여주고 헌혈에 대한 바른 인식을 확산시키고 또한 실제 헌혈을 하는 사람들을 접하여 이유 및 동기를 깨닫고 확산시키고자 했습니다. 즉, 제가 내린 문제 정의는 헌혈에 대한 부정적인 경험과 잘못된 인식 때문에 대구 경북 지역의 헌혈률이 저조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의 펑션을 가지고 진행하고자 합니다. 바로 전자문진과 챌린지입니다. 기대 효과는 이 화면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초기 화면 설계는 다양한 페이지를 구성을 했습니다. 먼저 인트로 페이지를 다음과 같이 디자인을 하였고, 또한 회원가입 페이지는 정말 그 사용자에 대한 기본 정보를 입력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홈페이지는 헌혈 가능 여부와 헌혈 기록, 그리고 이번 주에 사람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는 챌린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이제 헌혈을 직접 기록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챌린지 리스트 상세 페이지에서도 지금 사람들이 운영하고 있는 여러 챌린지에 대한 정보와 그리고 해당 챌린지에 참여하고 혹은 참여된 챌린지에 대한 상세 페이지를 보는 걸 기획했습니다. 그리고 마이 페이지에서는 나에 대한 기본 정보와 현재 자신이 참여 중인 챌린지에 대한 정보를 계획했습니다. 또한 문진 페이지 보시면 정말로 많은 페이지 디자인들이 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약 16단계에 걸쳐서 문진을 진행할 수 있는 문진 페이지까지 준비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그리고 실제로 프로젝트 진행했던 전체적인 프로젝트 상태 관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플러터의 프로바이더를 기반으로 한 도메인 분리형 상태 구조 관리를 사용하고 있고요. 크게는 UI 레이어, 프로바이더 레이어, 레포지토리 레이어, 그리고 파이어베이스 데이터베이스로 좀 명확히 구분했습니다. 특히나 프로바이더 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체인지 노티파이어 기반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기능 도메인마다 독립된 프로바이더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프로젝트 상태 관리 설계에 대한 부분은 다음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데이터베이스 설계입니다. 저는 총 5개의 파이어스토어 컬렉션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유저스, 테스트 리절트, 도네이션스, 챌린지 도네이션스입니다. 다음 화면을 통해서 컬렉션별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한 사용자는 여러 개의 문진 결과와 그리고 헌혈 기록, 그리고 챌린지에 대한 정보와 챌린지에 들어가는 헌혈 등 여러 가지에 대해서 유저스를 기반으로 컬렉션들이 연결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데이터베이스를 사용을 하면서 가장 크게 중요시하게 두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색인이었습니다. 이제 도네이션, 즉 헌혈을 날짜 순으로 조회할 일이 많다 보니까 색인이 필요했고요. 그리고 참가자 기반 조회와 최신순 정렬이 필요해서 챌린지에 대한 색인, 그리고 챌린지에서 이제 헌혈을 남긴 여부를 좀 조회해야 했기 때문에 챌린지 도네이션이라는 컬렉션에 대해서도 색인을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사용자별 문진 기록을 가져오기 위해서 테스트 리저스에 대한 컬렉션의 색인도 추가했습니다. 제가 사용했던 오픈소스 패키지는 총 3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캐러셀 슬라이드입니다. 이는 이제 인트로 페이지에서 볼 수 있었던
슬라이드로 넘길 수 있는 캐러셀 UI를 도와주는 패키지입니다. 두 번째는 스마트 페이지 인디케이터입니다. 이제 현재 페이지가 어디인지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인디케이터를 제공하는 라이브러리입니다. 세 번째는 드롭다운 버튼입니다. 이제 드롭다운을 조금 더 유저 친화적으로 UX를 조금 더 상상시키기 위해서 이 패키지를 사용했습니다. 최종 결과물을 한번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트로 페이지는 앱을 처음 실행한 사용자들에게 서비스를 소개하는 시작 화면입니다. 그리고 문진 페이지는 사용자들이 헌혈 가능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전자문진을 할 수 있는 화면으로서 총 테스트 프로바이더를 통해 실시간 적격성을 판정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로그인 페이지입니다. 로그인 페이지는 기존 사용자가 회원가입한 계정으로 로그인할 수 있는 인증 페이지입니다. 그리고 회원가입 페이지는 신규 사용자가 계정을 생성하고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는 단계형 가입 화면인데요. 이곳에는 레지스터 프로바이더라는 프로바이더가 상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홈페이지입니다. 이는 로그인 후 사용자가 가장 먼저 마주하는 메인 대시보드인데요. 헌혈 가능한 여부, 즉 문진을 남길 수도 있고 헌혈 기록할 수도 있고 또한 현재 참여 중인 인기 챌린지를 가로 스크롤 카드 형태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는 리스트 페이지입니다. 서비스 내 전체 챌린지 목록 및 헌혈 기록 리스트를 보여주는 페이지인데요. 즉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 챌린지에 대한 정보와 그 안에서 이제 헌혈 기록까지 볼 수 있는 리스트 페이지를 제공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곱 번째는 마이 페이지입니다. 마이 페이지는 사용자에 대한 개인정보와 현재 내가 참여 중인 챌린지, 그리고 내가 남긴 헌혈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는 헌혈 인증 페이지입니다. 사용자가 헌혈의 날짜, 장소, 종류를 기입하면서 이제 헌혈을 입력하고 인증할 수 있는 페이지입니다. 아홉 번째는 챌린지 생성 페이지입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 헌혈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기 위하여 새로운 챌린지를 개설하는 페이지입니다. 또한 열 번째로는 챌린지 상세 페이지입니다. 이는 이제 미참여 상태일 경우에는 동참하기 버튼이 보여지고 참여 상태일 경우에는 현재 참여자 목록과 그리고 헌혈 인증 내역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최종 영상은 현재 지금 녹화하고 있는 부분을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네, 앞으로의 로드맵 설계는 다음을 확인해 주시면 되는데 크게 요약해 보자면 먼저 안정화 및 핵심 기능을 강화시켜서 현재 만들었던 기능들을 조금 더 보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커뮤니티 및 서비스 확장을 이후에 진행하고 사회적 영향력 확대 및 생태계 구축을 하여서 이제 B2B 서비스나 아니면 정말 그 기업체와 함께 연결하는 부분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드 코딩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일체 없고요. 그리고 1인 개발로 진행하였으며 AI를 활용하여 프로바이더와 레포지터리 패턴을 기반으로 한 앱의 전체 아키텍처를 설계하고 파이어 스토어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저의 전체적인 소감입니다. 이번 모앱계를 진행하면서 플러터를 접하고 플러터를 통해 앱을 만들 수 있던 경험이 저에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상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